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외교 전쟁이. 근데 진짜 아베 얘는 죄송해요 일본 놈들아. 아니 아베가 저러는 이유를 예를 들면 지금 저쪽 그 보수 쪽 어떤 가짜 뉴스를 부리고 있냐면 중국에는 찍소리 못하면서 선거용으로 일본을 자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진짜 매국노들 맞구나. 이번 총선은 한일전. 한일전이 맞구나 느끼는 게 아베가 먼저 도발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조치를 하려면 이게 어떤 게 돼야 되냐면 일단 상대방 국가에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는 조치 없이 일본에서도 이 관련된 부처랑 전혀 상의 없이 아베가 아주 즉흥적으로 결정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한국이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따라 드릴게요 하고 고개 조아려야 됩니까? 지금 아베가 그동안 해왔던 걸 보면 국내 정치 상황이 불리하면 꼭 한국발 뉴스를 만들어서 그걸 이용하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러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잘못했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연설할 때 뭐 기침 콜록하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아베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또 한국처럼 왜 일본은 못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느닷없이 이제 무슨 우리 그 비자 입국 중단, 무비자 입국 중단이라는 카드를 썼는데 참 이게 이웃을 잘 둬야 잘 둬야지 편안한다라는 말처럼 늘상 이렇게 나오네요. 늘상 우리가 신천지 때문에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일본 정부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한국 정부를 괴롭히는 걸 보면 근데 전략적으로 일본이 준비 없이 댐비다 보니까요. 한국의 대처가 훨씬 훌륭한 상태에 놓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은 명분 없이 저걸 딱 건 느낌이고 한국은 언제든지 그 조절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놨거든요. 일본은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달 말이라는 시한을 설정했고 우리 정부는 일본인 입국 제한 조치 시한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일본은 이달 말 되면은 그걸 풀어야 되고요. 한국 입장에서 상황 봐가면서 할게 될 수 있는 이 어떤 그 융통성이 생긴다 그럴까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 물론 일본이 이달 말이라고 한 것을 뭐 우리는 연장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게 이제 보니까 그렇게 하면 항상 생각을 정치적 행위를 할 때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한국이나 중국에 와 있던 일본인들조차도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귀국하거나 이런 걸 할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논리적으로 한국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 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베가 지난번에 그 수출 금지 조치 때처럼 아주 좁은 의미의 정무적 판단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올림픽 문제하고도 연동이 돼 있고 해서 이게 그냥 마구 쏘는 거죠. 마구 쏘는 거여서 근데 결국 이렇게 총을 쏠 때마다 지지율이 잠깐 반짝할지 모르는데 결국 다시 푹푹 꺼지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아주 차분하고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대통령의 오늘 지지도가 일정하게 또 상승된 것이 계속 올라요. 예, 상승된 것이 이렇게 그 안정감 있고 국민들과 공감하면서 그 뭔가 이렇게 조치들을 해놓은 것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 아니겠나 싶고 우리 당에 대한 지지도도 역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니까 어쨌든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고 이제 구호를 쓰고 있는데요. 네. 진짜 함께해서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안산도 사실은 없었는데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그분도 안산에 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옆 동네에 사시는 분이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만나러 왔다가 이제 그렇게 됐고 또 이제 한 분은 신천지 이제 교인인데 아유 진짜 좀 그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서 예. 지금 그 흐름은요. 잡히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은 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200명대로 줄었고요. 막 500명, 700명 올라가던 게 이게 잡히고 있고 이게 쉽게 표현하면 큰 전쟁에서는 이기고 있고요.
국지전에서 지금 여기저기 발발하고 있긴 하지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근데 지금 문제는 세계예요, 세계. 이제서야 이제 막 일본, 이탈리아, 미국 이렇게 해서 지금 100여 개국 이상이 지금 코로나 감염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한국의 대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WHO에서 기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마 대처를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무능한에 만회해가지고 욕은 엄청 먹기는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가장 대처를 잘한 정부로 남을 것 같고요. 지금 네. 코로나 대처에 있어서는 아마 세계에서 첫 번째라고 저는 보이지 그렇게 않을까 될 싶은데. 겁니다. 결국 네. 이번 상황이 끝나고 나면 뭐 이런 상황에 그런 것을 붙이는 것은 조금 적절치는 않을 수도 있고 뭐 기쁜 일은 아니지만 이번 코로나 극복 대처 과정에 대한 복기를 해보게 되면 결국은 한국의 대처가 가장 앞서 나갔다. 상당히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 일종의 모범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요, 중국이 사망자가 제일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한 3천 명 좀 넘게 사망했더라고요. 그런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확진자는 우리나라보다 적은데 사망자는 2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가면 거의 한 4배쯤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큼 한국이 지금 대처를 잘했는지 그것도 투명하게 숨기는 거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완전히 까발려 놓고 나니까 사실 좀 과하다 싶게 공포가 흐르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대응은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그 원장님 이야기를 잠깐만 이야기 좀 하다 보면 그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사 방송에서도 할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김경수 경남지사가 네. 기본소득 개념으로 100만 원씩 줘야 된다. 국민 네. 1인당. 처음에는 그게 황당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대략 하면 국민들한테 한 50조 정도 나온다면서요. 금액으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뭐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그냥 다 나는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저게 가능해? 그 감정만 버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500조가 넘는 상황에서 50조 추경도 만약에 욕심 부려서 하면 2, 3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경제를 이게 소비용으로 개인당 100만 원씩 나눠주고 그 비슷한 걸 하신 거죠 지금 네, 위원장님도. 저는 지난번에 주장도 그랬고 오늘도 그 논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뭐 김경수 지사 또는 이재명 지사 등등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소득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굳이 표현한다면은 저나 오늘 같이 한 분들은 청와대에 있던 분들도 있고요. 총실에 일했던 예를 뭐 김영배, 뭐 배재정, 뭐 또 진성준 이런 분들 포함해서 또 뭐 김성주, 신정훈,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알만한 분들이 우선 한 10분 시작하고 서명을 공천 확정된 분들로 해서 한 50명 오늘까지 받았는데 기본소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아직 진보 보수 그렇죠. 논란도 있고 기본소득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조건 없이 다 주자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현재까지 정리한 내용은 아주 부유층과 안정적 고소득자까지는 굳이 무리한 논란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거 빼고 보편적으로 갑시다. 네. 보편적 복지로 쓰면 가야지.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돼요. 한 50조 되는데 그거는 무리고 저희가 한 6분위 7분위까지를 해보니까 하면 한 10조에서 15조면 되더라고요 우선. 그래서 그것도 방식으로 제가 볼 때는 기금을 아무튼 신설 조성하거나 아니면은 저 현재 있는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해서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구체화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현 의원님이 깨우뚱깨우뚱할 일이 아닌 것이 현재 당 지도부나 선대위원장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오늘 추경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너무 하면 혼선이 있다라고 일단 조금 얘기하지 맙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되게 보수적인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거는 선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 아까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그거는 그거고 추경에서 덮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하고 나머지는 이대로 가면 2차 3차 추경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고 현장에 가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길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저는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고 네. 다 줘야 된다. 다 주면 쓰게 된다. 그리고 그 주둔 돈의 형식을 뭐 지역 화폐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보험 형태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100만 원을 주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조금 불편한 분들에게는 뭐 현금을 준다거나 하고 나머지 분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주는데 저는 그걸 주고
그리고 돈이 많은 분들은 기부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김현 의원님이 이걸 행정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주고 어느 수준을 안 준다고 하면 저거죠. 그거에 대한 행정 비용이 또 발생한다고 아니 행정 비용은 그게 발생하진 않아요. 저는 다 이렇게 주고 계층을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우리 김현 의원님 빨리 공천이 확정돼 가지고요. 네. 이 전투력이 네. 지금 이 재난 극복 소득 뭐 또 기본 소득이라고 해도 좋아요. 하는 당내에서 이거를 푸시해 가는데 사실은 기재부나 관료들의 저항이 제일 크고요. 이걸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뭐 선거의 유불리를 떠난 문제잖아요. 그래서 네. 빨리 공천 확정되도록 여러분 좀 저 이거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럼 공약으로 저도 해야 되겠네. 하세요. 100만 굉장히 원. 중요한. 제가 그러니까, 네. 어제 밤새 법안을 하나 기초를 썼어요. 네. 제가 드릴게요. 네. 근데 이런 지점이 보내주세요. 있거든요. 네. 네. 지금 미래통합당도 그런 비슷한 공약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루어져서 뭐 선거 때 돈 뿌린다 이런 개념 물론 저는 이게 총선 끝나고 지급되는 형태로 간다고 해도 선거 전에는 내 주기 좀 힘들다고 저는 일단 보고요. 아니요, 줘야죠. 4월 달에라도 해야죠. 이게 이거는 왜냐면 빨리 해야 제가 돼요. 왜 그 얘기를 이루어지겠냐고요. 드리냐면 아니 이게 어. 지금 여기에 하루 종일 있는 푸나님은 실제로 이 지역 상가나 이게 높낮이가 그럼 얼마나 없어요.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줘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어. 이게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 나도 걸릴 수 있구나라는 공포감이 있고요. 이런 중소 그러니까 이 사업하는 분들이나 뭐나 이분들은 사업장 자체가 운영이 안 되기 아니 때문에 이건 예상 당장에 닥치는 공포감 때문에 혹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아니 있단 여기까지 말이에요. 영향을 그렇기 미칠까 때문에, 하고 예. 생각 못했던 모든 분야가 지금 예. 타격을 받고 그렇기 있어요. 때문에 진짜. 예. 저는 어떤 얘기까지 줍시다. 이건 지어서 반드시 해야 돼요. 나오냐면은 저는 아, 이거를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거리두기 봐요. 있잖아요. 거리두기. 그래서 세게 이걸 거리두기. 제가 그래서 한 뭐 주장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아예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지 말고 다 샷다 내리자라는 얘기까지 제가 한 사람 지난번에 있어요. 주장한 게 그거예요. 1인당 50만 원 주고 네. 한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려면 그렇게 할 수 그러니까요. 이게 두 개 패키지로 갈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이게 선거 아젠다로서는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은 선거 아젠다라는 의미 그 아니, 차원을 아니,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정말 이건 그러면 민생의 안 돼요. 절박함이에요. 분석으로서 의미를 갖고 생명에 있으니까. 대한 문제, 생명 네, 안전에 네. 대한 문제이기 그럼요. 때문에 저는 지위 고하 돈의 유무를 떠나서 다 주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어떻게 확보하고 조달할 거냐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그리고 된다라고 재난 봅니다. 극복 노동 추진 모임에 이제 공천 확정된 분들 중심으로 하되 빨리 확정되셔서 오셔서 좀 스피커를 해주세요. 이게 네. 진짜 다들 순해가지고 안 안 돼요. 나왔어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지금은 예. 제가 그러니까 누가 했잖아요. 세게 헬리콥터에서 싸우고 돈을 왔어요. 뿌릴 정도로 국민들한테 헬리콥터 머니 이상 해야 돼요. 지금. 예, 지금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걸 벗어나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미래통합당 부류를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퍼주기, 뭐 세금 낭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일부 계실 거라고 봅니다만 아까 선거 전략으로서란 표현은 사실은 모든 정책은 다 선거 전략입니다. 선거철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아니 근데 지금 어. 다 우물이 말라서 퍼줘야 돼요. 어.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어느 얘기가 어. 있느냐면 착한 임대료가 지금 우리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상가가 착한 임대료 반값을 한다. 거기에 대한 정부 보조인데 그거 갖고 다들 웃죠. 그럼요. 그게 뭐 그러면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하지 않은 엄청난 힘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바로 그래서 이게 이제 직결되거든요. 주로 이제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왔던 어떤 관료 탁상 행정이죠. 논리가 있는데요. 이걸 이번에 반드시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 아직 계속 끊으셔가지고 설명을 현장에- 드리고 싶어. 현장에서 소리가 하세요. 아주 아, 커요. 여기 현장을 모른다고 막 지금 그러잖아요. 아니, 뭐, 저도 일반인인데 왜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선거에서 정부에서 예를 들면 개인당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나오게 된다면 일단 자유한국당 반대할 거예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뭐 대구라든지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한테는 50만 원 줘야 된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선거 전략으로서 좋다는 말은 어차피 저는 현실적으로는 힘들 거라고 봐요. 선거 전에는 자유한국당 저 사람들 자신들한테 불리한 아젠다 갖고 찬성할 이유가 없는데 선거 아젠다로 좋은 이유는 실제로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받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거 세금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 돈을 100만 원씩이나 줘 50만 원씩이나 하실 수 있는데 여기 격렬하게 딱
이슈화되는 논란거리가 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나중에는 이런 선례들이 나중에는 진짜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구간별로라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은 그런 거죠. 한두 말씀만 더 드리면요. 황교안 대표조차도 추경을 놓고 평가하기를 아니 이재용 씨가 얘기했던 것 같은 재난 기본소득 이 정도의 뭐 좀 화끈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코멘트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잡아채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 그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어젠다로 바라보면 안 되고 전 이걸 관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대통령도 전쟁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준전시 상황. 이게 그 상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발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이런 거를 해야지 이런 걸 안 하고 무슨 옛날하고 똑같은 걸 하면 되겠어요. 자 어쨌건 코로나가 만든 우리 일상의 어떤 파괴 이게 심각하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가 극복이 된다고 해도 아마 이 여파는 올해 내내 우리 정부를 괴롭힐 거다. 우리 국민들을 괴롭힐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 저는 괴롭힌다라는 것에서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또 다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매뉴얼을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일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사회적인 이슈를 국민과 함께 뛰어넘었잖아요. 그렇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는 정부의 이런 진짜 지나칠 만큼 투명하게 한 것이 결국은 언론도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이 상황에서 또 정말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던 과정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대한민국이 최고다라는 제가 얘기가. 지난주에 사실은 이 이슈를 제기하고 포용국가위원회에서 한번 하고 그 원외 출마자들이 10명이 모이고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 면담하면서 50명이 모였는데 제가 이게 왜 더 빨리 추진이 안 되는가 하는 원인을 알았어요. 여기 지금 김현 우리 부총장이 빨리 공천이 확정돼야 이게 스피커가 지금 그것도 아니, 대변인 난 시키려고요? 또- 그 아니, 위원회 대변인? 그게 아니라 대표하세요. 여기 진짜 대변인. 이렇게 세게 해야 되는데 너무 순하더라고 사람들이. 그거는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상상력을 아무리 우리 형님한테 빨리 가서 정치인들은 얘기하고요. 빨리 공천 확정에 도움이 아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선의로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의도로 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의도와 의도가 부딪혀서 싸우는 게 선거고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의 끝나가잖아요. 네. 이재명 도지사가 왜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나왔을 때 선제적 대응을 아주 파격적으로 했잖아요. 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런 거를 현장에서 사람들은 국민들이 정말 평가한 좋아하고 거죠. 박수를 보내더라고요. 오케이 말해. 네. 야 네. 그럼 민주당 해. 네, 해야 돼요. 흔한 100만 원씩 일이고, 줘. 네. 그럼 우리는 기부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나중에 더 나쁜 분들한테 쓰도록 네. 그거는 선거법 위반 아니거든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숨 쉬는 것도 정치다. 큰 한숨 좀 쉬었습니다. 자 192번째 192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